자, 그러면은 오늘의 메인 요리, 메인 고민 바로 요리해볼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들 부부는 소위 말하는 딩크족입니다. 처음 결혼하고 1년, 2년은 그래, 신혼도 좀 즐겨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진짜 아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좀 손주를 보고 싶은데 말이죠. 딩크족이라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아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대요. 가끔 제가 아이들 나오는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예쁘다고 하면서도 심드렁합니다. 제가 너 닮은 아기 안 갖고 싶니? 하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없대요. 엄마가 도와줄 거냐고 합니다. 근데 또 답은 못 해줬어요. 애 키우는 거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다네요. 이런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했더니 손주 재롱 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다고 키워준다고 해 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자기 애는 자기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대로 가다가는 영영 손주도 못 보고 죽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빈말 해놓고 나중에 아들한테 엄마가 키워준다며 하는 원망의 소리도 듣기 싫고 아유, 교수님, 어쩌면 좋나요? 네, 익명으로 들어온 감정 주문서였습니다. 아이, 정말 솔직한 감정이에요,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손주 보고 싶잖아요. 네, 선생님도 나중에 그렇게 될걸요. 그래서 제 이 사연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쵸. 그리고 엄마적인, 너무나 엄마적인 네. 고민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해법이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어떡하죠? 간단해요? 네네네. 일단은 그러면은 네. 해법을 먼저 듣기 전에 우리 너무 간단하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저희 빨리 끝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보기 드리는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문자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미카엘라 노님께서 안녕하세요. 썸네일 보고 들어왔어요. 저는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데요. 힘들긴 힘드네요. 감정 소모가 커요.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자식 눈치도 보면서 유유 그러셨어요. 내 새끼 키우기도 힘든데 손주요? 이렇게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런 거죠. 네. 네. 아니 뭔가 손주 손녀들을 키우게 되면은 우리 내 새끼 키울 때 그 어렸을 때 그 핫 귀여웠을 때 네네. 그때 생각이 나서 막 행복하기도 하지만 자식 키운 것보다 10배로 사랑스럽대요. 10배로. 10배로. 네. 어떡하죠? 저 불효는데 그러면. 10배로 사랑스럽대요. 아니 근데 오늘은 약간 입장이 팽팽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 나이대의 이제 보기님들은 뭐 딩크족도 있으실 거고 네. 아니면 요즘 한국에서 막 교육비다 뭐다 애들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굳이 딩크족을 선택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보기님들 좀 이제 손주 연세가. 연세 있으셔가지고 손주 손녀 볼 나이에 있으신 이제 자매님들 아니면 형제님들께서는 그래도 네. 순리라는 게 있고 섭리라는 게 있고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게 네. 짱이지 않냐 네. 하면서 이제 자식 애들이 애 낳을 생각을 안 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또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네. 손주 손녀 보기 너무 힘들어요. 눈치도 보이고요. 음. 이런 많은 입장들이 오고 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브 그린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정식당 이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은 결혼하고도 아이를 일부러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아 걱정이에요. 아이가 주는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하고 말씀하시는데 앞에 사연 주신 분과 지금 그 댓글 주신 분과
반대 입장이시네요. 그죠? 그쵸, 애들 키우느라고 그쵸. 힘들다 그러는데 또 안 낳으려고 하는 네. 낳아서 키우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입장을 주셨네요. 네. 그리고 송송윤리님께서도 그러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는데 요즘 세대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네요. 네, 이득이냐 아니냐로 따지면 안 되는 문제인데 어쩌면 또 이득으로 본다니까 슬퍼진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여러 가지 입장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은 없고 저는 네네. 이제 뭐 일부러 딩크족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네, 네. 아직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네, 막 제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막 이렇게 심장이식 수술도 해가지고 막 병원에서 이게 어쨌든 산모한테 네네. 굉장히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한테 이제 장기에 되게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아하.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을 병원에서 보여주시기도 네네.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정을 꾸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고전적인 그런 의무감도 있긴 네네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기도 하고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효도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해.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흘러가고 네네네.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또 함부로 이제 또 하기가 어려운 게 요즘은 갖고 싶은데 못 갖는 네.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일부러 또 안 갖고 있는데 막 나의 생각에 막 공격하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백화점이거든요. 네네. 백화점에 가면 온갖 물건이 있듯이 네. 아이를 두고 온갖 사연과 온갖 이유가 다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쉽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백화점도 가만히 보면 그 1층은 못 팔고 2층 못 팔고 크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우리의 이런 백화점 같은 고민들을 모으면 네. 하나의 키워드로 모아진다는 거죠. 어. 그것은 뭐냐면 결정이라는 키워드로 모아진다는 거예요. 어.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 그래서 이것은 이런 거죠. 결정을 누가 할 것인가의 기준만 생기면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건데요. 이전 시간에 그 아침에 먹는 거는 금사과, 네.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 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똑같은 사과인데 똑같은 결정인데 언제 누가 내느냐에 따라서 금사가 금결정이 되기도 하고 독사가 독결정이 되기도 한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를 낳고 나서 네. 우리가 탯줄을 2번 끊어야 돼요. 그래요? 네, 한 번은 몸의 탯줄 태어났을 때 네. 그리고 아이가 결혼할 때는 마음의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이제 30년 후에 네네. 결혼했으면 이제 엄연히 우리를 떠나서 한 성인 가정을 이룬 거거든요. 네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결정을 어떻게 내려야 되냐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부모가 다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가 20살 될 때까지는 중요한 건 부모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네. 그러다가 아이가 결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아이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몸이 아프잖아요. 나이가 네네네. 돼서. 그러면 중요한 거 다 자식이 결정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중 중다가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아이가 결혼하고 나면 네. 그때는 엄연히 어른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뭐 이런 결정은 부모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아이를 낳는 것은 네. 그 부부가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아들이 하고 딸이 하고 며느리가 하고 사위가 하고 부모는 사소한 것을 결정해 주면 된다. 아기 용품을 뭘 해줄지 혹은 안 낳으면 여행 갈 때 뭘 커피 믹스를 사다 줄지 뭐 이런 것들은 부모가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의외로 쉽죠. 그렇네요. 네네. 근데 이것을 헷갈리면 말씀대로 나중에 낳아도 부모 원망을 하게 되고 그죠? 안 낳아도 그래 결정을 부모가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자식이 결정하도록 해라 하는 지침을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수진 선생님께서 복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아이를 몸의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지금까지 계속 고민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촘촘하게 고민하는 건데요. 근데 부모님들은 한 번씩 띄엄띄엄 고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하는 사람이 더 결정을 잘하겠어요? 아니면 띄엄띄엄 하는 사람이 더 결정을 잘하겠어요? 그렇네요. 네, 아까 했던 말씀 뭐 엄마가 키워줄 거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네. 며느리 얘기거든요. 네. 그걸 아들이 듣고 자기 얘기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 아기를 예. 낳으면 언제까지 휴가를 낼 촘촘하게 것이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엄마는 문득
그러니까 띄엄띄엄 결정하기 때문에 어. 이것은 촘촘히 결정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맞고요. 아까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자식이 결정하는 게 맞다. 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간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요.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병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부모들이. 무슨 병?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까지만 병. 네. 그다음에 결혼할 때까지만. 네. 맞죠.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어보면 5년 전에 결혼 안 해서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결혼한 것만 해도 고맙다. 그쵸. 그러는데 저는 이제 구정이나 설날, 그죠? 설날이라 그러죠. 설날에 세뱃돈 주고 제일 치사한 게 세뱃돈 어디 썼냐 하는 사람이 맞아. 제일 치사한 것 같아요. 화날 뻔했네. 네, 결혼했으면 어떻게 살아라 그거 세뱃돈 주고 어디 썼냐 하는 거고 똑같아요. 맞아요. 각자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맞죠.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거죠. 맞죠.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내가 결혼할 때 나이가 내 딸이 됐는데도 애기잖아요,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고 싶고 터치하고 그렇죠. 싶고 이런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애기도 벌써 애기를 낳을 네. 애기가 됐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지랖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지랖은 참견과 간섭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중요한 결정은 아들 내외가 하게 하라. 빠밤. 네. 와, 오늘 명쾌하게 벌써 답이 나와버렸습니다. 백화점의 이 고민들은 어쨌든 결국에는 결정에 대한 거다. 네, 결정에 대한 거고 이 결정은 촘촘하게 결정을 할 생각을 한 사람에게 네.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 띄엄띄엄 결정하는 사람보다 촘촘하게 하는 사람이 맞다. 아들 내외는 밤낮으로 고민했을 그렇습니까. 거거든요. 나는 어쩌다 아이들 백화점에서 보거나 문득 생각할 때 고민했지만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믿어줘라. 아들이 참 지혜로워요. 어. 왜냐하면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왜 그걸 결정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지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넌지시 중요한 결정은 우리가.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을 참 잘 두셨네요. 며느리도 잘 두셨고. 어. 어머님 그런 걸 왜 어머님이 결정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아들 통해서 넌지시 외교적 기법으로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아드님 잘 두셔서 이 방송에서는 아드님 자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결국에는 내 아들 자랑으로 끝났다. 그렇죠. 나는 네.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네. 교수님께서는 내 아들 자랑하고 네, 끝나셨다. 이 정도면 아들의 결정을 믿어주셔도 된다. 이만큼 어. 성숙하게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아들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